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3회 읽기 58번에서 62번까지 진행하고요. 받아쓰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시 대명사는요. 저와 같이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문장 앞에 지시 대명사가 있다는 것은 앞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소개했거나 언급한 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대명사라는 뜻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보통 소개한 대상은 다음 문장에서 지시 대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 사람, 그 동전, 그 남자, 이 축제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죠. 이 경우 앞에서 말한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시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보통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이 된답니다. 문장 나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8번입니다.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단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대신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오면 좋을까요? 오늘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케이크는 언제 삽니까? 친구의 생일이라서 저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친구는 단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단 음식을 싫어한다고 해서 케이크 대신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래서 접속 부사들 잘 활용하면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은 4번 라의 순서로 연결하면 아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오늘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저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단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대신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열하니까 잘 이해가 되죠? 음식의 다양한 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혀에서 느끼는 맛을 미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매운맛도 있죠. 단맛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었을 때 느끼는 단맛입니다. 신맛은 여러분 어떤 과일 떠올라요?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서 신맛이 느껴지죠. 짠맛은 소금기가 들어간 음식을 말하겠습니다. 소금의 맛이 바로 짠맛이죠. 쓴맛은요. 코코아 100% 원료 혹시 맛보신 적 있으세요? 그 코코아 원료로 초콜릿을 만들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맛이 되지만 원래의 원료 100%는 굉장히 쓴맛입니다. 한국에서 먹어본 나물 중에 쓴바귀 혹은 도라지 같은 나물이 쓴맛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쓴맛은 입안에 오래 머무르죠. 그래서 약을 먹더라도 그 쓴맛이 오래 남아서 약을 먹고 나면 사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칠맛은요, 닭이나 고기나
우려낸 육수 같은 곳에서 나는 맛인데요. 또 라면 맛이,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칠맛은 한번 맛보았을 때 더 먹고 싶도록 하는 그런 맛이 바로 감칠맛입니다. 매운맛은 고춧가루나 고추장에서 나는 맛인데요. 요즘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59번 문제는요. 지문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문제에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지문을 읽으면서 들어갈 곳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그래도와 같은 접속 부사가 있으면 앞, 뒤 문장, 원인, 결과, 조건, 대조, 나열과 같은 의미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문장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이 다시 나오는 부분을 주의해서 읽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문장이 앞 문장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60번은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읽고 같은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해당되는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 함께 읽기 전에요. 59번 빈칸에 들어갈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이 문장이 지문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이 더욱 단단해져서 바람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테이프를 사서 창문에 붙입니다. 그럴 때에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까요? 지문을 풀이해보면 그럴 때는 이런 것은 창문을 닫는 것으로 바람을 막을 수 없을 때를 말하겠죠. 그리고 니은 뒤에 나오는 이렇게 하면 창문이 더욱 단단해져서 바람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요. 이렇게 하면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니은의 빈칸에 아래 문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는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이 더욱 단단해져서 바람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앞뒤 문장에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59번 정답은 2번 니은이었습니다. 6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창문은 항상 잠가야 합니다.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창문을 닫습니다. 항상 창문을 잠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태풍이 오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절대 아니죠. 태풍이 오면 창문을
단단하게 닫아야 합니다. 3번.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창문이 단단해집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창문이 단단해져서 바람을 잘 막을 수 있지요. 4번. 창문에 붙이는 테이프는 보통 테이프와 다릅니다. 창문에 붙이는 테이프가 보통 테이프와 다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60번 정답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창문이 단단해집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1번, 62번은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5문장에서 6문장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나 지식 정보의 글을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는 안내문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들리는, 2번 가리는, 3번 보이는, 4번 보여주는.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지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입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다른 사람의 냄새보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나 주인의 냄새를 더 잘 맡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앞은 혹은 뒤는 이라는 표현은 맞거나 혹은 듣거나 이런 표현과는 연결이 되지 않죠. 앞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칸 기억에는 보이는,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개도 자기 주인이 옆에 오면 바로 알고 반가워합니다. 61번은 앞은 보다의 의미니까요. 보이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시오. 1번. 사람과 개는 사이가 나쁩니다. 사람과 개는 친합니다. 2번. 사람들은 개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가 사람의 냄새를 잘 맡지요. 3번. 개들은 주인의 냄새를 잘 기억합니다. 개는 주인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알고 좋아합니다. 4번. 개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죠. 반대로 개도 가족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개들은 주인의 냄새를 잘 기억합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1번 문제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우리 이렇게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역시 가족처럼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려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려견, 반려묘 이런 단어들도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동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 목이 긴 기린, 나무를 타는 원숭이, 입이 큰
하마가 있고요. 코가 긴 코끼리, 입이 긴 악어, 훅이 달린 낙타. 호랑이는 어떻게 울지요? 어흥 하고 웁니다.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 조금 전에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알아봤고요. 고양이, 집에 함께 키우는 고양이를 반려묘라고 합니다. 시골 농가에 가면 돼지를 키우는 곳도 많이 있고요. 소도 키웁니다. 귀가 긴 토끼, 수염이 달린 염소, 뿔이 아주 멋진 사슴, 꼬끼요 하고 우는 닭이 있습니다. 아랫줄에 정리된 동물들은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서 키우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것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받아쓰기를 해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이 받아 적어야 될 단어를 먼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이는 예문들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어만 적으시면 되는데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 그리고 단어만 적는 것보다 문장을 받아 적고 싶다라는 분은 잠시 멈춤을 해주시고 문장을 따라 적어보는 것도 받아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살피다, 보살피다 이렇게 단어를 읽어드리고요. 제가 예문으로 어려울 때 날 보살펴 준 사람은 내 선생님이다. 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문을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 적어야 되는 부분은 보살피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받아 적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설명을 미끄럽다 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예문을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어떨 때 미끄러운가요? 폭설이 와서 길이 미끄럽죠. 그리고 가끔 바닥이 미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서 문장을 상상해 보는 것도 한국어 실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살피다, 보살피다. 어려울 때 날 보살펴 준 사람은 내 선생님이다. 어려울 때 날 보살펴 준 사람은 내 선생님이다. 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롭다, 번거롭다. 광주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광주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식욕,
식욕. 겨울이 되면 식욕이 좋아서 살이 찌는 편이에요. 겨울이 되면 식욕이 좋아서 살이 찌는 편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요.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요. 삭제하다. 삭제하다. 제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은 삭제하지 마세요. 제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은 삭제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수업 신청 명단에서 삭제됐어요. 제 이름은 수업 신청 명단에서 삭제됐어요. 미끄럽다. 미끄럽다. 어젯밤에 폭설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다. 어젯밤에 폭설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다. 여기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요. 좀 닦아주세요. 여기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요. 좀 닦아주세요. 너그럽다. 너그럽다. 내 아이가 커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커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 어머니는 매번 너그럽게 제 잘못을 이해해 주셨어요. 제 어머니는 매번 너그럽게 제 잘못을 이해해 주셨어요. 가렵다. 가렵다.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이 간지러워요.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이 간지러워요. 모기에 물려 간지러울 때 긁지 마세요. 모기에 물려 간지러울 때 긁지 마세요. 가능성. 가능성.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능성이 많았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해롭다. 해롭다.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다.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다.
운동도 과하면 몸에 해롭다. 운동도 과하면 몸에 해롭다. 평범하다. 평범하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평범한 일상은 가끔 지루할 때가 있어요. 평범한 일상은 가끔 지루할 때가 있어요. 받아쓰기 잘 해보셨나요? 몇몇 단어들은 조금 까다로웠죠? 4번에 삭제하다의 제자와 9번에 해롭다 할 때 해, 에와 에가 조금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지요. 한국어는 발음하실 때 여러분이 같게 느껴지더라도 쓸 때 다르게 써야 되는 글씨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제3회 58번에서 62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 이름과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다양한 맛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